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크레딧 유니언, 즉 신용조합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는 내가 다시는 큰은행 쓰나봐라. 예, 은행과 신용조합에 관해서 제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은행은 정말 큰 은행, 즉 빅 내셔널 뱅크거든요. 즉 밑에서 보는 바와 같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웰스파고, 체이스, 시티뱅크 같이 이렇게 좀 전국적으로 체인을 가지고 있는 큰 은행을 말하는 거고요. 가끔 가다 보면 특정 주나 도시에만 있는 그런 작은 뱅크, 즉 리저널 뱅크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리저널 뱅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설명하는 큰 은행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신용조합이라고 그러면은 또 신용조합 역시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는 신용조합이 있고요. 또 동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신용조합이 있고, 그런데 보통 이제 그냥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조금 작은 규모의 신용조합 되겠습니다. 우선 은행의 사용자, 즉 은행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즉 손님, 고객들입니다. 그래서 커스터머라 그러죠. 이와 반면에 신용조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합, 유니언이 의미하는 것과 같이 멤버가 돼야지 이 신용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니온이라는 단어를 보고 이렇게 조금 이상한 거 아니냐 하고 이렇게 꺼리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 아니고요. 이 크레딧 유니언이라는 것 자체가 그 신용조합, 은행이랑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우선 은행의 목적 같은 경우는 돈을 보관하고 론을 내서 비즈니스나 아니면은 뭐 커스터머들에게 이렇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즉 커머셜 영리 추구가 되겠고요. 신용조합 같은 경우에는 멤버의 복지와 편리라고 이런 닭살 돋는 멘트를 넣어놨는데요. 100% 맞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신용조합의 근본적인 목적은 신용조합에 가입한 멤버들, 이 멤버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또 그들의 복지와 또 금전적인 그런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신용조합입니다. 따라서 신용조합은 이렇게 not for profit이라는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은행 같은 경우의 장점은 정말 사용이 편리하고요. 예, 어디를 가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오피스는 있고요. 어디를 가든지 뭐 체이스, 웰스파고는 다만 10분, 15분만 운전해서 나가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뭐 계정을 관리하는 것이 편하고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어디 여행 중에도 잠깐 은행에 들려서 직접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오피스에 들려야 될 때 전국 어디에서나 갈 수가 있고요. 이와 반면에 신용조합, 좀 작은 신용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지역에만 있기 때문에 사용이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 대신 이 신용조합에서 내놓는 상품들은 우선 이율이 훨씬 더 높고요. 제가 낮은 미니멈이라고 해놨는데 이제 어떤 체킹 어카운트를 열거나 세이빙 어카운트를 열 때 요구사항이 훨씬 더 까다롭지 않고 더 적습니다. 즉 훨씬 더 적은 돈을 가지고서 계정을 열 수 있다거나 매달 유지해야 되는 어카운트 밸런스가 훨씬 더 다른 은행과 비교해서 적다거나 그런 것을 제가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친절함 같은 경우는 조금 주관적일 수가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뭐 친절함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크레딧 유니언 같은 경우 이제 사람이 적어서 의외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항상 가보면은 이렇게 줄 서 있는 사람이 3명, 4명을 본 적도 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요즘은 워낙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드라이브 스루도 하고 앱으로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항상 가면은 그냥 줄 안 기다리고 바로 그냥 뭐 돈 찾을 거 찾고 이제 뭐 디파짓 할 거 디파짓 한다거나 상담을 해야 되거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때는 이제 텔러 말고 뱅커랑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뱅커랑 이야기할 때도 별로 기다림 없이 바로 이렇게 가서 상담을 받고 이야기를 하고 필요한 요구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등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적은 것이 무엇보다 이제 편리했습니다. 이제 큰 은행의 단점은 정말 손님 알기를 뭐같이 하고요.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신용조합 단점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쓰는 그러한 은행에 비해서 여러 가지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앱이라든가 이제 또 홈페이지에 이용하는 데 편리한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떨어집니다. 예. 그렇다고 이 로우테크라 그래서 뭐 보안이 허술해서 뭐 돈을 잊어버린다든가 뭐 계산을 잘못해서 돈이 샌다든가 그런 일은 절대 없으니까요. 그런 쪽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위에 잠깐 언급했다시피 전국적으로 이렇게 오피스가 있지 않고 보통 이제 군데군데 동네에 있기 때문에 약간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것이 이런 신용조합 같은데 이런 작은 은행에 넣으면은 만약에 그 신용조합이 망하거나 무슨 뭐 화재가 있다거나 사고가 있을 때 내가 거기 넣어놓은 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FDIC라고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행 홈페이지에 가면은 가장 밑에 FDIC insured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요. 이제 TV 광고를 보면은 FDIC insured 뭐 $250,000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즉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이라고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을지에 여기 저축한 그 고객의 돈을 25만 달러까지 보험을 해주고 보장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동일하게 신용조합 역시 NCUA 즉 National Credit Union Association이라는 단체에서 역시 동일한 금액으로 25만 달러까지 보험을 들어줍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왔거나 경기가 어려워서 크레딧 유니언이 완전히 문을 닫게 되거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 25만 달러까지는 여러분의 돈을 충분히 보장받고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뱅크나 크레딧 유니언 같을 때 돈이 25만 불 가까이 넘어갈 시에는 한 은행에 돈을 다 놔두시면 안 되고요. 이럴 때는 뭐 뱅크 같은 경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조금 넣어놓고 웰스파고 은행에 조금 넣어놓고 이 신용조합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신용조합에 좀 넣어놓고 또 다른 신용조합에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시거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하나 넣어놓고 또 얼리안트 크레딧 유니언에 하나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도 두 개를 조합해도 되겠죠. 이런 행복한 고민을 가지시는 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뱅크 예로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JP 모건 체이스 같은 큰 은행들이 있고요. 신용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리안트, 네이비 페더럴, 펜타곤, 펜페드,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이제 텍사스 트러스트라는 듣도 보도 못한 크레딧 유니언이 있습니다. 텍사스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과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교하면서 제가 왜 크레딧 유니언을 추천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용조합에 가입하려면인데요. 우선은 이제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하는 신용조합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제 네이비 페더럴 유니언 같은 경우는 이제 해군 쪽, 네이비 쪽이 되겠고요. 펜타곤 페더럴 크레딧 유니언 펜페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 쪽이나 디펜스, 밀리터리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되겠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 에어라인 크레딧 유니언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굳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아니더라도 항공 쪽이나 터미널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가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이비 페더럴 크레딧 유니언과 펜페드 그다음에 아메리칸 에어라인 로고고요.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제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곳으로 그 지역에 있는 크레딧 유니언에 가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입했는 텍사스 트러스트 크레딧 유니언이라든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줬던 알래스카 USA 페더럴 유니언, 선코스트 크레딧 유니언 같은 경우는
이제 플로리다 쪽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뭐 알래스카에 있다든가 텍사스에 있다든가 아니면은 플로리다 특정 지역에 있다든가 하심으로써 이렇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대부분 이 지역 이름을 딴 크레딧 유니언 역시 타 지역에 살아도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지역에 살아야지만 가입할 수 있냐 그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또 뭐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니까요.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이제 돈 내고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를 넣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가입할 수 있다. 또 따로 크레딧 유니언이 스폰서를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옆에 또 크레딧 유니언이 많으니까요. 우리는 이런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우리 크레딧 유니언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크레딧 유니언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걸 잘 찾아보시고 질문 있으면은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고 이런 일에 종사하고 있는데 가입을 할 수 있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금방 답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가입해 있는 텍사스 트러스트 크레딧 유니언입니다. 그다지 뭐 들어보신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변에 이거 쓰시는 분들도 많이 없어요. 텍사스 내에서도 이제 17번째니까 그다지 굉장히 큰 크레딧 유니언도 아니고 직원은 3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지 많지 않죠. 회원이 이제 12만 명 정도 되고요. 오피스가 텍사스 내에 이제 21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 달라스 근처에 좀 있고요. 포트워스에도 있고 아래 남쪽으로 맨스필드 근처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21개 정도 오피스가 있습니다. 예, 여타 은행과 마찬가지로 체킹, 세이빙, 크레딧 카드, 몰기지론, 오토론, 개인론, 즉 퍼스널 론, 학생론, 그 다음에 투자론 등등 여러 가지 그러한 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